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첫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죠. 송영길 전 대표 13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200쪽 분량의 질문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검찰이 생각하는 혐의 사실 잘 들었습니다. 녹화를 요청했고요. 조사 과정이 전 과정이 녹화가 됐고 녹화 CD로 봉인하고 왔습니다. 모든 질문에 무기권 행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기서 해산해 주세요.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자, 송 전 대표가 13시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13시간 내내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송영길이라는 피의자는 이 검찰이 송영길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뭔가 검사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정작 답변은 하지 아니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괜히 검사들 질문에 부인한 듯한 발언을 하다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검찰 소환 조사를 13시간을 받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전 지난주 토요일 전라북도,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주에서 북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저를 감방에 넣고 싶으면 넣어보시지요. 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지요. 다음 주에 저를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그러겠죠. 아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저를 구속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우리 집 그 압수수색 올 때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 괜히 스트레스 받게 깔짝깔짝 압수수색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무상급식 내가 받도록 하겠단 말이야. 몸도 안 좋은데 좀 몸 좀 관리하게 좀 갈 테니까 구속영장 자신 있으면 가지고 와라. 사람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각오로 당당하게 이 검찰 독재에 맞서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런 심정입니다. 송영길! 힘내라! 글쎄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테면 청구해 보시지요 하면서 무상급식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몸도 안 좋은데 몸 좀 관리하게 내가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류호정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나 또 북콘서트에 가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숨이 나왔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저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 얕잡을 때 하는 말이지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런 어법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또 말씀하시는 걸 찬찬히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예. 당대표 선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가 오갔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게다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투쟁한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동안 이런 액수로도 이제 수사한 전례가 없다면 그 역사가 잘못인 것이죠. 이제부터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 검찰이 수사 안 한다고 해서 검찰청에 와서 시위까지 하시던 분이 막상 수사가 되니까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시고 이걸 이해해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까지가 이분의 바닥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정말 매주 또 네, 1층 밑에 이제 지하 있다고 뚫고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요, 지난주 금요일 13시간 정도 이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점심, 저녁 두 끼를 했는데 이런 뒷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주는 밥 안 먹어요.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사 중간에 청사 밖을 나가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주는 밥을
송영길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고 올게요. 점심 저녁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다. 메뉴까지 나왔네요. 낙지, 덮밥 등으로 식사를 했다. 끼니를 때웠다.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저 모습을 보면 예. 뭐 잡히면 잡히겠다, 감옥 가라 그러면 감옥 가겠다, 뭐 무상급식이라는 비아냥으로 무상급식. 이제 감옥 생활 하겠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마치 무슨 민주화 운동, 또 나라 구하는 운동, 독립운동 하다가 아이고. 일제가 잡아가면 잡혀가야지 어떡하겠냐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왜 지금 저런 사태까지 발생했나 보시면 명백한 개인 비리잖아요. 예. 뭐 돈봉투 선거법을 위반해서 돈봉투를 뿌렸느니 안 뿌렸느니 대한민국 민주화와 아무 관심 없고요. 나라 구하는 문제 아니거든요. 이 개인 비리 문제를 굉장히 키우셔가지고 본인을 무슨 악당과 검찰과 맞서서 싸우는 하나의 투사로 투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전형적인 87년도 민주화 멘탈입니다. 운동권 멘탈이고요. 예. 나를 탄압하고 압박하는 사람들은 악이고 나는 정의에 맞선 정의의 사자다라는 그런 올드한 컨셉인데요. 아까 우리 류호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특권의식에 쩔어 있다. 특권의식에 쩔어 있다. 나는 건들면 안 되는 대상이다. 예. 87년에 그 운동을 했고 학생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나의 발언과 나의 행동은 나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멘탈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십니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8개월 동안 하시더니 불렀더니 13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오셨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좀 떳떳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대로 인정받고 또 죄값을 치르고 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게 맞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한 게 있으면 아이고 잡혔나 보구나 하고 죄값을 치러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예. 왜 저렇게 운동권들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그제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콘서트를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시점까지도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암체어 오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가리 파이터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되면 당장 우리 방위 군담 요구하고 미군 철수하게 협박을 할 거고 우리나라가 손해 안 보려면 내년 미국 대선 전에 좀 끌어내려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시 병역 미필자 윤석열과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중독자 같이 국민 세금으로 전용기 타고 해외 일주 티켓을 끊어서 진짜 공짜로 다 다니고 있는데 대통령 놀이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갑시다. 글쎄요, 발언 수위가 매우 좀 셉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실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예.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항하는 또는 뭐 반대하는 뭐 그런 연대 모임을 하자는 건 제가 볼 때는 가장 낙후되고 미개한 그런 정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좀 국민의 사무의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가 닥쳐 있는 현안들 해야 될 또 국군을 개척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일도 바쁜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저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의 지금 수사받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송영길 대표의 그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관석 의원 네. 또 강내구 예. 감사 예. 또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 전 사무부총장들의 예. 진술을 이렇게 조각조각 맞추다 보면 별로 지금 송영길 대표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 좀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고 차분히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자신의 유리한 증거 같은 걸 대야 되는데 자꾸 검찰 탄압, 윤석열 정부의 탄압 이걸로 몰고 다니는 것은 이재선 누구죠?
이재명 예. 대표의 그 모습을 똑같이 판박이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잡아떼고 아이고. 우기고 뭉개고 아. 그냥 그러다가 안 되면 상대방 뒤집어 씌우고 허허. 뭐 그리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다 뻔히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가 이제 이번 돈봉투 논란의 핵심인데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도 돈봉투 하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국, 이재명, 송영길, 검찰의 수사 패턴은 다 비슷해요. 인생 전체를 탈탈 털어요. 작은 흠집을 만든 뒤에 마녀 사냥을 합니다. 이놈들은 쿠데타도 저지를 빌런들입니다. 빌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향해서 오만하고 사악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희경 의원님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까요? 뭐 피의자, 피고인 당대표 그리고 뭐 전 당대표를 맡았던 뭐 송영길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뭐 저렇게 검찰 수사받고 하니까 가장 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검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공화국,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드는 나쁜 집단, 그리고 뭐 검찰 출신 대통령은 그 뭐 출신의 나쁜 사람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 되니까 자꾸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송영길 사건은 뭐 이정근 녹취록과 이정근 수첩에서부터 촉발돼 가지고 나온 그런 사건들이지 누가 무슨 없는 근거들을 공작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무슨 경미한 뭐 경미한 하자를 크게 키운다 그러는데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흔든 사건이고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불거져 나온 거면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으면 되는 일인데 이것을 무슨 독재에 대한 항거나 민주주의 투사처럼 자기가 이걸 대변신, 대반전을 꾀하는 정치적 술수를 지금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 운운하면서 느닷없이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반전을 모색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586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 젊은 층이 그리고 대다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무상급식이 싫어가지고 13시간 묵비권 행사하면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다 그러는데 13시간 동안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요 좀 굶어도 됩니다. 지금 뭐 식성 찾아가면서 뭐 밥 먹고 다닐 때입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정말 볼성사나운 특권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정치권이 누리는 이 특권, 특혜의식 이런 것부터 내려놔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 이 방탄정당하는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방탄 때문에 재판 지연되고 지금 이 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지금까지도 재판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야 됩니다.